탄수화물 3개월 끊으면 몸에 일어나는 일 실제 검사 결과 공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살을 빼고 싶은 분, 혈당이 걱정되는 분, 아니면 그냥 건강해지고 싶은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거의 완전히 끊은 사람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혈액 검사 수치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어트 후기가 아닙니다. 실제 수치가 있고, 실제 변화가 있고,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탄수화물을 끊는 게 정말 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탄수화물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하면 밥이나 빵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밥, 국수, 빵, 떡은 당연하고요. 과일 주스, 요거트, 심지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 현미밥, 오트밀까지 전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먹는 하루 식사를 분석해보면 탄수화물이 전체 칼로리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3개월 동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완전히 다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원래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키토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키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는데 보통 3일에서 길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입니다. 이 기간이 가장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을 끄는 처음 2, 3일은 몸이 아직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두통이 생기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심하면 구역질까지 납니다. 이걸 키토플루라고 부르는데요. 독감처럼 몸이 으슬으슬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에요. 몸이 수십 년 동안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왔는데 갑자기 방식을 바꾸려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기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낮아지면서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더 피곤하고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 즉 한 달 차입니다. 이때부터 몸이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체중입니다. 첫 일주일 동안 빠진 체중은 사실 대부분 수분입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글리코겐은 물을 붙잡고 있어요. 글리코겐 1g당 물 3에서 4g을 같이 저장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이 글리코겐이 빠르게 소모되고 같이 붙어있던 수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첫 주에 이 3kg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방이 빠진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건 두 번째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배고픔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먹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립니다. 혈당이 내려가면 몸은 다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밥 먹고 두세 시간 만에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끊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과 단백질이 주 에너지원이 되니까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네, 5시간. 심지어 6시간이 지나도 배가 크게 고프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 시점의 검사 결과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공복 혈당부터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끊기 전 공복 혈당이 200 초반이었던 분이 한 달 만에 50 초반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혈당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당뇨 전 단계나 비만한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개선된다는 건 세포가 다시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주목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면 중성지방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3개월 전 300이 넘었던 중성지방이 한 달 만에 150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좀 다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심장병 위험이 올라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종류가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끊으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LDL은 입자의 크기가 중요한데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면 LDL 입자가 크고 솜털처럼 퍼진 형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형태는 혈관 벽에 잘 붙지 않아서 심혈관 위험도가 낮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생기는 LDL은 작고 밀도 높은 형태인데 이게 혈관 벽에 잘 달라붙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겁내지 마시고 LDL과 HDL 비율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2달 차입니다. 이때부터 몸이 완전히 적응한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뇌가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케톤체는 포도당보다 뇌 에너지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키토시스 상태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되는데 케톤체를 주면 뇌 기능이 일부 회복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피부도 변합니다. 탄수화물 특히 당분은 피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킵니다.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당기 단백질과 결합해서 피부를 딱딱하고 칙칙하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이 당화 반응이 줄어들어서 2달 정도 지나면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트러블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줄어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슐린이 높으면 피지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안정되고 피지가 줄어서 여드름이 개선되는 거예요. 2달째 또 한 가지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탄수화물, 특히 저녁에 먹는 당분은 혈당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한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혈당을 다시 올리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벽에 깨는 분들이 많아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안정되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달 차입니다. 이때가 진짜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체중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탄수화물을 엄격하게 제한했을 때 3개월간 빠지는 체중은 평균치에서 15kg 정도입니다. 물론 더 많이 빠지는 분도 있고 덜 빠지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체중보다 체성분입니다. 체중이 같은 양이 빠져도 근육이 빠진 건지 지방이 빠진 건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탄수화물을 끊을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에서 골격근량은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하고 체지방량만 확 줄어든 결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3개월째 혈액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화혈색소라고 불리는 A1C 수치도 떨어집니다. A1C는 최근 2-3달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게 떨어진다는 건 지난 3개월 동안 혈당이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간 기능 수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의 경우 GAT-AST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간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탄수화물을 끊으면 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변합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가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이에요. 첫째, 변비입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서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탄수화물 시기를 할 때도 채소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비전분성 채소들을 충분히 드세요. 둘째, 근육 경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장에서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예방하려면 전해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건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외식할 때 탄수화물 없는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제한이 많아요. 3개월 동안은 버텼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하지 못하면 요요가 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넷째, 신장 문제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서 신장에 부담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해요. 다섯째, 갑상선입니다. 장기간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 수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히 먹는 게 맞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현미밥, 고구마, 오트밀, 콩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설탕, 흰쌀밥, 흰빵, 과자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과일, 통곡물, 올리브오일, 생선을 기반으로 하는 식단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자연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흰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고 과자, 빵 대신 고구마, 옥수수로 바꾸고 설탕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을 3개월 끊으면 처음일 주일은 키토플루라는 적응 기간이 옵니다. 두통, 피로감,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달째는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중성지방이 떨어집니다. 배고픔도 줄어들어요. 두 달째는 집중력이 올라가고 피부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달째는 지방간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체성분이 좋아집니다. 단 변비 전해질 불균형, 신장 부담, 갑상선 변화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하고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질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떤 식단이든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